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가공 데이터 생성 시 공작물 가공 원점, 공작물 회전수, 공구 이송 속도, 절삭 공구의 절입 깊이, 재료 물림량 등의 가공 조건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작업 지시서의 작업 공정을 보고 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CNC 밀링 가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공 형상을 고려한 공구 설정 및 가공 조건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학생 이렇게 작업을 쭉 하면서 가공을 하면서 네네. 공구에 어떤 문제로 좀 이렇게 트러블이 났던 적 있을까요? 캠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렸을 때? 저번에 네. 제가 프로그램 돌렸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제품이. 제품 네. 본인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그때는 너무 급한 나머지. 급한 자신 있었나 보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도면을 봤더니 음. 그 도면에 있는 알은 작은데 제가 큰 볼 엔드밀을 써가지고 알이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작은 파이 볼 엔드밀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수정해가지고 작은 파이 볼 엔드밀로 가공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캠 프로그램을 하면 반드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실제는 뭐 작업을 빨리 하려고 하면 좀 큰 공구로 돌리면 빠르긴 하죠. 네. 예를 들어 막 그 미세 잔석을 하려 해서 엔드밀 사이즈들이 작아지면 뭐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또 작업하면서 또 저 조건이나 아니면 뭐 가공할 때 그 캠 작업하면서 뭐 공구 파손이 났을 때 이런 뭐 작업이 있지 않을까요? 몇 번 있었죠. 이럴 때 한 번에 대해서 그 어떤 뭐 조건 설정이나 아니면 공구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번 했었는지. 근데 저도 일단 가공을 이제 하려고 이제 프로그램 짜는데 짜서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그 시간과 프로그램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시간 단축이라는 프로그램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공구 피드 설정을 너무 세게 해버린 탓에 공구가 부서진 거예요. 공구가 못 이겼네요. 네, 못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공구 설정도 제대로 그렇지.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또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요? 제가 또 공구를 또 잘 고정시켜야 되는데 급한 게 문제예요. 네, 급한 게 문제.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공구를 제대로 장착을 못 해가지고 한번 부러진 적 있어요. 지금은 뭐 두세 번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무리 좋은 공구, 아무리 캠 프로그램을 경험을 짜더라도 네. 뭐 공구 고정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 유압청 많이 쓰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늘 확인은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번 조이고 한 번 더 조여서 확인하고 뭐 약간 흔들어 보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무조건 캠 믿고 이긴 그 공구의 어떤 주어지는 데이터로 보면 조건들이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도 추천으로 오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실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고정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고정. 바이스 고정이나 아니면 클램핑 상태. 네. 근데 실제 여기서 잘못하면 튀어나가든가 뭐 충돌해서 깨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구 고정, 그 고정구, 바이스로 고정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고정하고 네. 실제 조건도 최적 조건 따지면 굉장히 좋죠. 또 뭐 당연히 지금 뭐 스틸, 알루미늄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자칫 잘못해서 알루미늄 조건을 뭐 쇠에다 적용한다든가 하면 뭐 빠르고 하니까 이럴 때만 파손 많이 나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실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캠 믿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기계 믿어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완벽히 수행해주고 캠프를 맞춰 해주면 뭐 그게 문제겠죠. 뭐 지금 그 작업하면서 이제 공구 트러블 났던 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조건이나 아니면 뭐 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구 트러블 나는 것도 이런 거 같이 살펴봤는데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저번에 네. 그 제품 중에 하나가 3축 가공기로는 제품이 안 되는 가공물이었거든요. 무조건 5축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3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공구를 써야 되는지. 그 실제는 뭐 저희도 연구소 있으니까 그 스페셜 공구 제작을 좀 해요. 그러니까 3축에서 공구 형태를 스페셜하게 제작하는 거 도면에 맞춰서 그래서 한 번에 작업하고 끝내면 될 수 있게끔 그럼 가능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언더컷이 있으면 볼핸들 만들어서 뭐 타고 이렇게 돌든가 그럼 바닥도 이렇게 측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걸 뭐 5축이다 4축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3축 가공기에서 3축에서 작업을 하긴 좀 난해.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 기계는 고정하려면 바꿔야 될 게 뭐예요? 공구밖에 없죠. 근데 네. 그 공구를 스페셜 형태로 바꿔서 뭐 필요에 따라서 캠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 굳이 공정을 5축으로 가지 않고 3축에서 가능하면 좋죠. 응. 그리고 공정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실제는 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계는 뭐 3축에서 5축 왔을 때 기계 가격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작업자 운영하는 그 스킬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 요즘의 추세로 보면 4축 가공기에다가 지그 하나 틀어서 5축 작업을 현업에서 많이 해요. 굳이 기계 사지 않고. 그러니까 4축이 되면 지그 자세만 한 번만 틀어주면 실제 5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그와 공구가 같이 바뀌어주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4축과 5축을 3축에서 가능하다. 뭐 3축에서 로타리 테이블 하나 달면 4축이 되니까. 네. 그런 형태로 바뀌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 그걸 굳이 안 되니까 5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장성을 가지고 지그를 좀 틀 건가? 공구 형태를 좀 변화를 줄 건가? 그렇게 벌써 뭐 두 가지가 바뀌니까. 네. 우리 생기는 축들이 바뀌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캠을 이용을 해서 공구 형태 바꾼 거를 뭐 넣어주고 공구 형태를 스페셜을 캠에다 입력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그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그까지 바꿔주면 5축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도면 드로잉 하는 거,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 캠 하는 거, 기계를 이해하고 지그 픽처를 이해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확장성이 넓잖아요. 네. 지금 상호의 생각은 단순한 3축이 아니라 5축이 바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라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하면 뭐 진짜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뭐 이렇게 그 시간에 그 공구나 아니면 조건 그리고 또 우리 상호 학생이 또 혹시 3축도 못하는 것들을 뭐 캠이나 다른 거 이용해서 5축 할 수 있는 것들 물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고능률을 요구하는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고능률 가공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 방법으로 적정하게는 신규 설비의 투자나 비용의 큰 증거 없이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도모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소재 제거율 향상의 개념이 일반적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째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구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재료로 초내열성 재료, 내마멸성 및 내열성이 높은 세라믹과 강한 금속의 분말을 배열 소결하여 만든 것은 1번 다이아몬드.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이아몬드 아니야? 2번 고속도강, 3번 서멧, 4번 석영. 정답 2번 고속도강 하겠습니다. 노노노.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서멘트 하겠습니다. 정답! 아, 서멧은 세라믹과 금속을 조합하여 취성을 개선한 복합 재료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M99가 필요하다. 2번 보조 프로그램은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3번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는 M98을 사용한다. 4번 주 프로그램은 오직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만 가질 수 있다. 정답 4번 주 프로그램 오직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만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답! 나 문제를 못 들어가지고. 주 프로그램은 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링머신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떨림 영향으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가공면의 표면이 거칠어진다. 2번 밀링 커터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3번 생산 능률을 저하시킨다. 4번 가공물의 정밀도가 정답 향상된다.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떨림의 영향으로는 가공물의 정밀도는 떨어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종료를 표시하는 보조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M02, 2번 M30, 3번 M05, 4번 M99.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M02는 프로그램 종료, M30은 프로그램 종료 플러스 리와인드, M05는 주축 정지, M99는 보조 프로그램 종료를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사 가공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축의 회전은 G97로 지령한다. 2번 이송 속도는 나사의 피치 값으로 지령한다. 3번 나사의 절입 횟수는 절입표를 참조하여 여러 번 나누어 가공한다. 4번 복합, 고정형 나사 절삭 사이클은 G76이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골라. 2번 하겠습니다. 정답! 이번에 뭐야? G97로 쓴다. 그게 1번 아니야? 그게 그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에요? 죄송해요. 2번의 이송 속도는 나사의 피치 값이 아닌 리드 값으로 지령합니다. 맞는데? 다음 머시닝 센터 가공용 CNC 프로그램에서 G80의 의미는 1번 공구경 보정 취소, 2번 위치 결정 취소, 3번 공구 길이 보정 취소, 4번 고정 사이클 취소.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G80은 고정 사이클 취소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공구 교환 장소로 제2원점을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구를 제2원점으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코드는 1번 G27, 2번 G28, 3번 G29, 4번 G30.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G30은 제2의 원점 복귀를 뭐였지?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 기계에서 스핀들을 제어하는 보조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M03, 정답. 응? 다시 할게요. 2번 M04, 3번 M05. 정답 4번 M06 하겠습니다. 정답! 음. M03은 주축 정회전, M04는 주축 역회전, M05는 주축 스톱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캐드캠 시스템 간 상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의 표준이 아닌 것은 1번 DWG, 2번 IGES, 3번 DXF, 4번 STEP.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먼저 해. 나 모르겠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이거 뒤에 거 편집해 주는 건가? CAD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는 GSK, IGES, DXF, STEP, STL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서피스 모델로 구현하기 어려운 작업은 1번 쉐이딩, 2번 NC 공구 경로 생성, 3번 부피 계산, 4번 도면 출도.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서피스 모델링은 면정보에 의한 모델로 부피 계산 같은 물리적 성질의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원호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시계 방향의 원호 보관은 G02로 명령한다. 2번 90도 이상의 원호를 명령할 때 반지름은 마이너스의 값으로 명령한다. 3번 원호의 I, J, K의 부호와 값은 원호의 시작점에서 본 원호 중심점의 벡터 성분이다.
4번 G17의 평면에서 원호를 가공할 때 벡터는 i와 j를 쓴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1번하고 2번 이거였죠? 1번은 시계 방향의 원호 보관은 G02로 명령한다. 이건 2번이다. 2번이야. 2번에. 정답 2번 하겠습니다. 정답! 90도가 아닌 180도 이상의 원호를 명령할 때 반지름을 마이너스의 값으로 명령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가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 중 가공 공정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가공 순서, 2번 절삭 공구의 선정, 3번 소재 구입 방법 결정.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소재 소재 구입 방법의 결정. 구입? 네, 소재 구입 방법 결정은 가공 공정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밀링 머신이나 머시닝 센터에서 3차원 자유곡면 가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구는? 1번 볼 정답 1번 앤드밀. 하겠습니다. 정답! 밀링아. CNC 밀링 머신이나 선발. 머시닝 센터에서 3차원 자유곡면 가공 시 볼 앤드밀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의 공구 보정과 해당 G코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G40, 공구 지름 보정 취소. 2번 G42, 공구 지름 우측 보정. 3번 G43, 공구 길이 보정 플러스. 4번 G49, 공구 길이 보정 마이너스. 4번 G49 공구 길이 보정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정답! G49는 공구 길이 보정 해체 코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머시닝 센터에서 사용되는 고정 사이클 취소를 나타내는 준비 기능은? 1번 G80, 2번 G85, 3번 G86, 4번 G89.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G85, G86, G89는 모두 보링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6대9로 상훈 학생 승리! 네, 1번 같아.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캐드캠 시스템 간 상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의 표준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DWG였습니다. CAD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는 GSK, IGES, DXF, STEP, STL 등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상훈 학생이 지금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3차원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링한 제품을 공구로 선정해서 AC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을 지금 수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차원이니까 작업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황삭 작업하고 또 적절하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코너알이나 필렛 작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볼앤드밀을 좀 사용을 해야 되니 그 볼앤드밀에 이제 황삭 정삭 좀 나누고 하는 작업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공 경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전부를 제한해 볼 수는 없지만 상훈 학생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켓 가공이나 기본적인 작업에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지켜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공구는 총 몇 개나 쓰나요? 지금 사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황삭 엔드밀, 볼 엔드밀 2개 정도 해서 3개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켓 페이싱 작업에서 10mm 4날짜리 엔드밀로 황삭 작업을 하고 내면과 외면을 곡면 볼 엔드밀을 이용해서 황삭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구를 지금 예를 들어 3개만 선택을 했는데
만약 스틸 작업이라고 그러면 세 개 가지고는 좀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 그 초경 황석 엔드밀로 작업을 하고 또 플랫한 뭐 일반 엔드밀로 중삭을 하고 이렇게 단계를 또 하게 되면 뭐 시간은 좀 걸리지만 뭐 이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훈 학생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이제 그 같은 공구인데 이제 좀 전에는 곡면 이렇게 필렛돼 있는 면을 선택해서 작업을 했고 지금은 그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 평행 쪽 면을 그 볼핸드 밀로 그 황삭 작업하는 거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지금 그 선정된 공구를 가지고 조건을 넣고 지금 그 가공을 지금 테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훈 학생이 프로그램을 잘 짠 것 같나요? 지금 뭐 작업 뭐 무난하게 그 가공 방법에 대해 선정을 잘 하고 공구 선정 잘 해서 뭐 하나의 그 공정별로 지금 저 그 가공 경로를 체크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곡면 정삭 지금 마무리한 것 같고요. 문제님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과제는 그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NC 데이터 추출하는 작업을 상훈 학생과 했는데 뭐 지켜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작업 방법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적절하게 공구 선정 잘 하고 지금 뭐 황삭, 정삭, 그 또 볼핸드 밀 정삭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 나와 있는 추출되어 있는 또 NC 데이터를 뭐 직접 확인하고 이제 괜찮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잘한 거 보니까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무난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캠 프로그램에서 가공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파트를 설정하고 소재를 정의하는데요. 가공 조건을 결정할 때 금속은 각기 탄소 함유량이 다르므로 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공 절삭 조건에 대한 이론보다도 가공 경험이 가공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공 데이터 생성하기입니다. 상훈 학생 그 화면에 네. 모델링 이쁘게 잘 돼 있네요. 네. 이거 지금 모델의 재료는 뭐로 선정이 됐을까요? 재료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돼 있어요? 네. 지금 요거는 전 시간엔 저희가 2D를 했는데 지금 이제 3D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또 부배도 있고 뭐 경사도 있고 지금 작업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할까요? 일단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중삭 개념을 좀 뺐고요. 이번에는 중삭 뺐고, 네. 그러니까 황삭 작업, 정삭 두 가지 개념으로. 정상인데 그러면 볼핸드밀 한 번에 끝나요? 아니요, 브랜드밀도 두 가지의 브랜드밀 쓰죠. 황삭 브랜드밀, 정삭 브랜드밀. 그럼 예를 이렇게. 들면 그때 그 피치에 대한 개념이 있죠? 볼핸드밀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몇 파이예요 지금? 지금 제가 여기서 쓴 거는 5파이하고 10파이하고 5파이. 중삭은 10파이, 네. 그럼 파이널은 5파이.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0파이의 그 볼핸드밀 피치는 얼마 가요? 옆으로 이동하는 1로 했어요. 1로? 네. 그러면 이제 5파이, 5파이가 0.1로 했어요. 0.1. 그런 거 이해하죠?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그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웨이브가 탈 수 있으니까 뭐 실제 뭐 이따 그 뭐 다른 쪽에서 하고 해보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지금 그러면 그 황삭은 포켓 가공이죠? 네, 다 포켓으로 일단 돌렸어요. 포켓 가공.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알미이다 보니까 네네. 뭐 측면 뭐 관계없이 그냥 쭉 작업을 할 텐데 그때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아마 저립 깊이는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네. 네. 0.5로 돼 있어요. 최대 Z 간격 간격은 0.5로 돼 있어요. 시간 좀 꽤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럼 지금 이거 좀 네네. 좀 화면이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지금 뭐 전체 크게 한 100 x 100 정도 되나요? 크기가 전체 크기가? 네네. 이건 100에 100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한 뭐 예를 들어 지금 황색이 10파이라고 그랬죠? 네네. 지금 뭐 더 커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정도 크기면 커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시뮬레이션 하면 뭐 전체적인 시간은 나오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 제품의 크기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황삭도
중삭 개념을 집어넣어서 네. 그것도 괜찮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인데 네. 만약에 스틸이다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중삭 개념을 넣어가지고 네, 중삭도 그냥 한 번만 넣으면 될까요? 두세 번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두 번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볼앤드밀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 그냥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엔드밀로 기본적인 모양 황삭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가공을 무슨 가공이라고 그래요? 이걸 황삭 가공. 뭐 포켓 포켓으로 하는 황삭 가공이죠. 포켓을 이용한 황삭 가공. 네. 네. 공구는 공구는 이제 18 엔드밀을 스파이 썼어요. 엔드밀 썼다. 뭐 당연히 그 실제 이거 뭐 지금은 뭐 스틸은 아니고 알루미늄이니까 그냥 뭐 네날이든 두날선 관계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이렇게 모양 만들면 이제 볼 엔드밀로 황삭을 이렇게. 지금은 몇 파예요? 지금은 이거는 5파이, 10파이요. 10파이, 네. 10파이 볼앤드밀로 작업하고. 뭐 시뮬레이션 지금 잘 하고 있네요. 네. 성훈 학생 지금 그 3D 모델에서 그 우리가 공고 선정하고 뭐 좌표를 설정하고 좀 가공 데이터 생성을 한번 해봤는데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면 가공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가공 방법으로 2D 윤곽, 황삭, 정삭, 잔삭, 펜슬, 사축, 오축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잔삭 가공은 가공의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큰 직경의 엔드밀로 정삭 가공 후 작은 직경의 엔드밀로 정삭을 하고 남은 영역을 자동으로 찾아 가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